삼교육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8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0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9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갑술월, 갑자일이 되겠고 일진은 갑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때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냉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이제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이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 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워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 음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개수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월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합니다. 월지. 다음으로 월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월령, 월지 정도 용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월원이라든가 또는 제강이라고도 이제 이 자리를 표현하는데, 이 월령, 월지, 월원, 제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말인데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 네 지지가 있죠. 연지가 있고 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네 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월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지지 중에서 바로 이
월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추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령, 월지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 휴수, 포태법으로 이렇게 배우죠. 왕상, 휴수, 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 조습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열,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건조한지 또는 습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왕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중화라고 하는 것 것을 추상적으로 그냥 중화가 좋다. 물론 당연히 중화가 좋겠죠. 근데 무엇을 중화를 시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술월이 되겠습니다. 월령으로는 술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 봤을 때는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어디에서 유월에서 지금 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세 개의 계절이 월이 있는데, 신유술월 모두 계절로는 가을이다. 신월은 우리가 초추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중추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 설명하는 술월은 이제 모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추라고도 하고 만추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술월이 다음 계절로 넘어갈 때는 입동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겨울로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신유술월 제가 설명할 때 항상 환절기가 된다. 환절기.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어디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장간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술토를 어떤 분들이 정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온토, 따뜻한 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술월의 틀은 겨울과 맞닿아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는 굉장히 차갑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건조하다. 차갑고 건조한 것이 이 술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토가 영활해지기 위해서,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일간이냐를 일단 막론하고,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단은 술월의 기후를 갖다가 병화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의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갖다가 수가 있게 되면은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은, 선생님 정화는 안 되겠습니까? 정화도 공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기후를 조후하는 데 있어서는 병화가 월등한 그런 공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 중에서도 임수도 있습니다만은 토를 윤택하게 하고 하는 것에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상당한 공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술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한 토왕지죠. 원래는 신유, 술, 서방이라고 해서 원래는 금이 왕한 계절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요 신유월이 금이 가장 강하죠. 신월은 금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금의 임관지가 돼서 왕한 것이고, 유는 금의 제왕지가 돼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하면, 술월은 신유술, 서방이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술월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술토라고 하는 것을 지장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기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진술, 충미, 토라고 하는 4개의 토는 지장간에 다 3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지장간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를 모두 쓸 수가 있다. 모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격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겠고, 또는 용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술 중에 있는 신금을 용신으로 쓸 수 있고요. 술 중에 있는 정화도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고, 술 중에 있는 무토 당연히 용신으로 치용할 수 있다. 만약에 신금이라
일간이라고, 일간에 상관없이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간목이다라고 하면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화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이었다 그러면 상관격으로 보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제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장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격으로도 취용할 수 있고 용신으로도 취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술월이 중요한 것. 술월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토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인오술 화국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인오술 화국. 그 다음에 뭐 지지로 진술 축 및 토 등이 다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술 화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지 토만 왕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인오술 화국이 되면 술월이라고 하더라도 화가 왕한 기운을 띠게 되는 것이고, 토가 진술축묘월에 토가 다시 많게 되면 그야말로 토왕절에 토가 다시 토가 이제 왕해지는 것, 묘술 합화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신유 술방합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술월에 이 토가 왕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지지 신금이 이렇게 있다거나 또는 뭐 신유금이 또 있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금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은 그냥 단순히 토가 왕하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이 월령하고 타 지지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서 변화가 굉장히 많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술월에 일간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으로서 대립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목이 되게 되면은 간목은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제목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술월은 어떤 계절? 기운은 차갑고 그 다음에 수기가 없어서 건조하죠. 건조. 이러한 때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간목 자체가 기운이 하강되어 있으니 성장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이 없으면 간목 자체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대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딱 보게 되면은 간목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토라고 하는 재성이 왕할 때 간목 자체가 너무 약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경금이라고 하는 또는 신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상황? 재살퇴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니 약한 일간이 재성도 감당할 수가 없겠고 또 더해서 칠살 관성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재간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니 재성은 재물이요. 그 다음에 관성은 명예인데 부와 명예를 다 얻을 수 없다 정도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신상에 아주 해로운 일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물론 이제 동량지목으로 만들어서 제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한 간목을 갖다가 먼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때는 무엇이 필요하다? 일단 정화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면은 간목의 수기를, 물의 기운이 아니고요. 간목에 뛰어난 그런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술월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임수 또는 개수 등등이 있어서 이 개수가 간목을 갖다가 생조해 주면서 마른 술토를 갖다가 어떻게 그죠 윤택하게 해 주어야지만 간목이 이 술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다. 술토와 진토는 같은 토이지만은 술토는 어떤 토라 그랬습니까? 건토, 마른 땅에다가 기후 자체가 바로 다음에 해월이라고 하는 겨울로 넘어갔기 때문에 차갑고 건조한 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 이게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절로는 대개 한 4월 정도, 5월 정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기후 자체가 따뜻합니다. 그래서 간목이 술토를 보는 거하고 간목이 진토를 보는 것은 같은 재성을 보지만은 간목은 진토 보는 것을 더욱 좋게 보고요. 간목이 술토 보는 것을 그렇게 좋게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연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에는 별도로 개수를 얻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보지만 진월 같은 경우에는 얼령 자체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별도 수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지금 말하는 술월 같은 경우는 마르고 차갑기 때문에
하고 수를 같이 얻어서 간목을 배양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간목, 일간이 되겠고요. 간목, 일간에 태어난 원령은 술월이 되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강조해 말씀드리는 것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잘 알아야지만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격국과 용신 세 번째로 중요합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서로 상호간에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틀을 보는 것이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틀 속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알아야지만 울로라고 하죠. 운로라고 합니다. 뭐 대운이라든가 세운이라든가 이 울로의 향방을 우리가 길한 운으로 가는지 또는 그렇지 못한 운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 또 바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용신은 대체적으로 하나일 가능성이 크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격국의 한 개, 용신도 한 개, 이렇지는 않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또 격국은 또 울로의 대운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격국은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용신도 뭐 나름대로 어떤 분들은 용신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뭐 운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도 그런 좀 개념입니다. 격국과 용신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가변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용신과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술토, 양토가 되겠습니다. 양목이 양토를 받기 때문에 양대양의 관계. 자, 어저께까지만 해도 토국수에서 토가수를 극한다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오늘은 이제 술월인데 일간이 목이죠. 목극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목이토를 극한다라고 하는 것, 목이토를 극한다고 해서 제가 극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극의 관계는 공존관계라고 하고요, 공생관계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부부관계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로 극하는 관계이지만 서로 같이 사는 그런 관계, 서로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바로 극의 관계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있어야지만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목이 있어야지만 물을 빨아들여서 토 자체가 윤택해질 수 있다. 그래서 목극토는 서로 공생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극의 관계, 목이 토를 극한다. 내가 극하는 거죠. 이거는 나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간목, 일간인 간목인 내가 극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극자라고 표현하고, 아극자는 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저께까지도 공부했던 것은 뭐예요? 이거는 나를 극하는 것이죠. 토극수, 임수일간, 개수일간이 월지가 토가 되면 토극수, 일간인 나를 극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극아자라고 했고요. 관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성은 법, 윤리, 도덕, 남편, 여자한테는 남편 같은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공부하는 내가 극하는 재성은 남자한테 이제 처가 되겠죠. 인기도 해당이 되고요. 근면, 성실성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재성은 무조건 재물로만 보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볼 수 있죠. 유흥오락 같은 것도 재성이 되겠고요. 유흥오락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주색 잡기,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것들도, 고소도 없이고 하는 것들도 다 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 용도가 있으면, 재성의 용도가 있으면 재물을 모으는 것이고, 근면성실할 것이고, 용도가 있으면 인기도 얻을 것이지만은, 그리고 재성의 용도가 있으면 현모양처를 또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재성이 문제가 되면 악처를 만나거나 또는 뭐라 그럴까, 근면성실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죠. 대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빚을 지게 되죠. 은행에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다음에 유흥오락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패가 망신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성을 무조건 재물로 놓고 봐서 좋다라고 볼 게 아니라 그 재성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일간이 왕에서 신왕, 제왕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하죠. 일간이 왕을 제왕도 안 하면 뭐예요? 내가 그 재물을 감당할 수 있으니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만약에 반대로 재다신약이 되면은 재성으로 인해서 내가 끄달림을 받아서 아까 말했던 유흥오락 주색잡기로 인해서 패가망신할 수도 있고, 또 엄처시라고 합니다. 엄처시하라고 해서 아주 그냥 공처가로 사는 그런 남자들. 그 왜 그러냐면 재다신역들이 나가서 우리가 전문용어로 뻘짓거리들을 많이 합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처 입장에서 보면은 월급을 가져야 되는데, 월급을 옛날 같으면 딴 데서 이제 술 다 퍼먹고, 요즘은 다 통장으로 들어오겠지만 옛날에는 현금을 받아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뭐 요즘 사람들 모르겠지만 월급 갖다 줘야 생활을 하는데 월급 안 갖다 주니까 처가 악에 받쳐서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게 바로 공처가가 되는 지름길이다 해서, 재성 너무 놀고 먹는 거를 좋아해서도 안 된다. 근면성실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처가 따봉 우리 남편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재성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다,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아니다, 그거는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재성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재와 편재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정재는 바른 재물, 편재는 치우친 재물,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재는 예측 가능한 재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측 가능하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이 있어요? 월급 같은 개념이죠. 월급 또는 이자 같은 개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반대로 편재는 예측 불가능했죠. 주식 투자, 코인 투자, 언제 어떻게 뜰 줄 알아? 그거를 예측 가능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신이 아니고서야. 또는 뭐 갑자기 로또, 로또로 당첨되거나, 스피또 같은 거 당첨되거나, 이건 좀 편재죠. 일확천금 같은 개념. 사람 성격도 좀 다릅니다. 정재는 사람이 꼼꼼하고 정확하고 정직한 성격인에 반해서, 편재인 사람들은 성격이 약간은 돈키호테 같은 예측 불가능, 크게 먹고, 잃더라도 크게 먹는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정제격인 사람하고 편제격인 사람은 성향이 달라요. 사업을 누가 하면 더 잘할까요? 정제격이 잘할까요? 편제격이 잘할까요? 사업은 약간은 사기성도 있어야 사업을 잘하죠. 너무 꼼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편제격들이, 그렇죠,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렇죠, 그럽니다. 뭐 예를 들면 100원짜리 물건을 어떤 정제격들은 200원에 아주 그냥 애누리 없이 팔지만, 편제격들은 100원짜리 물건을 500원 부르고 시원하게 300원 깎아주죠. 그리고 200원에 팝니다. 누가 더 현명할까요? 그렇죠, 편제격이 더 현명한 겁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편제와 정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자,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음력의 조화가 맞는다. 반대로 음대 양의 관계, 음력의 조화가 맞죠. 이거는 정제가 되는 것이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반대로 또 뭐가 있습니까?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그런 음력의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제가 되죠. 편제격이 되겠습니다. 술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항상 지장간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술월 지장간 뭐가 있습니까? 초기 또는 역이라고 하죠. 신금이 있고요. 두 번째 중기로는 정화가 있고, 그 다음에 무토봉기가 있습니다. 이때 술 중에는 초, 중, 정기 모두 용신 또는 격을 잡을 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신금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건 뭐다? 정관격. 이래서 이제 두 번째 정화가 투출했다. 상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느 격이 편제격이 됐든 정관격이 됐건 상관격이 됐든 중요한 건 뭐다? 일간이 어떻다? 신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술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어느 격이 돼도 일간이 약해서 재성도 관성도 그 다음에 상관도 감당할 수 없으니 약한 일간을 먼저 도와주어야 된다. 뭐가 필요할까요? 도와준 거 인성으로서 도와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비경겁제로서 도와줄 수도 있는데, 자, 술월의 특징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왜 뭐가 필요한가? 술월은 뭐예요? 토가 왕하죠. 토왕하면서 건조하다라고 하는 거, 메마르죠. 메마른 땅에 간목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물이 있어서 토가 윤택해질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을 얻어야 된다. 물을 얻어서 임수를 간목을 생해주고 술토를 윤택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이렇게 있을 때 정화를 얻게 되면 간목의 수기를 바깥으로
발산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임수 정화를 쓰게 되는데, 만약에 술월이라 하더라도 지지로 인묘 목 등을 많이 보게 되면은 다시 경금으로서 간목을 벽과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작벌에서 동량의 제목을 써야 되는데, 술월의 간목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경금을 쓰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임수도 없는 상태에서 경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재성이 관을 생각하고 칠살을 생각하고 칠살이 간목을 극하게 되죠. 이거는 제살태왕이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경금을 먼저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 안전장치, 나를 생해 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경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경금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놓은 연후에 일간이 세력이 있으면 경금이 들어오게 되면 경금은 수를 생해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술월은 경금을 쉽게 사용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디를 먼저 볼까요? 당연히 연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 진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갑진년의 갑술월, 숙명적으로 맞닥뜨리는 거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진술충을 우리가 논하지 않을 수 없죠. 자, 술월의 간목,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하다라고 했는데, 진토가 있어서 진술충이 되게 되면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토충은 붕충이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이거는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다 왕해지는 것이고, 토가 다 왕해지면 상대적으로 일간은 더 약해진다. 또 이거 토다 목절이 될 수도 있겠죠. 잘못하면 토가 왕해짐으로 인해서 목이죠. 토는 위고 목은 간이죠. 그래서 위에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간도 나빠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 자, 월간의 간목, 연간의 간목, 어떤 분들 간목 있으면 갑갑하다 이렇게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큰 의미는 없겠다. 뭐 갑갑하든 말든 토가 많아서 이 토를 감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갑갑하든 안 갑갑하든 비견인 간목이 있어서 토를 억제시켜 주는 게 좋아요, 나빠요? 이건 좋게 봐야지 갑갑해서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일지에서 자수를 얻어서 그래도 목을 생해 줄 수 있는 이 인성을 얻긴 얻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원래는 간목의 진에 통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술충함으로 인해서 개수 을목이 땅속에 묻혀버렸죠. 그러면 이 진에는 이제 간목이 통근할 수가 없다가 돼버리고요. 자수에는 당연히 간목이 통근할 수 없습니다. 간목이 천간에 3개가 있다 하더라도 지지로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거 왕한 나무일까요? 약한 나무일까요? 당연히 약하다. 거기다 대고 뭐가 없습니까? 화도 없다. 이런 상태에서 금만 썰렁 들이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제살태양돼서 간목 완전히 뗄감 될 수밖에 없겠다 정도 되겠죠. 그래서 생시에서는 그래도 일간을 좀 더 보충해 주면서 조우도 할 수 있는 글자가 있지 않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이 수로에 들어서 제다 신약 한 국세에서 진술중 완전 신약 돼버렸네요. 간목 2개가 나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지지로 뿌리가 없으면 간목이 약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간목 3개가 지지 뿌리들 통근처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진술충, 진중에 있는 개수을목이 땅속에 매몰됐기 때문에 통근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를 좀 통근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뭐 여건이 된다고 하면 조후까지 할 수 있는 글자가 있나 이걸 봐야 되겠죠. 맨 먼저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독특한 사주네요. 수, 토, 목, 이거를 삼상격, 일단 삼상격이라고 하죠. 오행이 3개로 됐죠. 그 다음에 천간 뭐예요? 목목목목목, 그죠? 간목만 쭉 내죠. 이거를 천원 일기격이라고 합니다. 이거 독특하니까 좋을까요, 나쁠까요? 독특한 사주치고 제가 봤을 때 좋은 사주 본 적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거는 뭐예요? 일간 간목이 천간에 3개, 물론 이게 천간으로 쭉 완전히 있으면 이거는 일간 약하다라고 보진 않지만은, 화가 없어서 이거 뭐예요? 수가 있어서 건조하진 않지만은 화가 없으니까 뭐예요? 한랭하죠. 차갑죠. 이건 간목이 어떻게 뭐 이파리도 틔우지 못하고 꽃도 피우지 못하는 그런 구조. 그냥 목화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죠? 독특하다고 좋게 볼 수 있다. 이건 뭐예요? 갑갑하다 이렇게 볼 건가요? 그런 거는 이론이라고 보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중에서 그래도 한번 추천드려 볼 수 있는 생시는 병인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간목 3개가 인해 통근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병화가 인해 통근된 병화 투출돼서 조우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경금이 있어서 뭐
감목을 벽갑해서 작벌해서 동력의 제목으로 만든다 이런 것도 또 필요하겠지만은 꼭 경금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우되고 일간만 튼튼하고 이렇게 되면 진술충 돼도 이 토를 일간 감목이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했던 신왕제왕의 조후까지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만약에 태어난다 저는 병인시를 추천하는 바 이거고요. 정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가 투출되어 있고요. 묘의 감목에 다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경금이 있으면 당연히 정화가 경금을 단련하는 그런 목적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후의 측면에서 정화는 병화를 따라갈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뭐요? 이거는 화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술중 정화는 날라가 버렸고 그래서 병인 정묘시가 나쁘지 않습니다. 둘 다 괜찮다라고 보는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정묘시보다는 병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무진시는 뭐 이건 제다신약이죠. 자진 합수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 뭐 술중 진술중이 무토투죠. 이거 제다신약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화도 하나도 없죠. 기사시 같은 경우는 일단 일간 약하죠. 뭐 기토가 지금 군비쟁제죠. 이거는 화는 있다 하더라도 일간이 뭐 수 하나의 간신이 생을 받는 정도 목화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경오시를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만큼은 경오시 선택하면 안 되겠죠. 진술 중에 좌우충까지 걸려버려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임신계유시 중에 임신시를 보면 이거는 신자진 수국은 안 돼. 이거를 어떤 분이 이제 신자진 수국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인데 진술충 빵 때렸는데 어떻게 합의됩니까? 안 되죠. 신자 합에 임수투출 때 인성이 있다. 이 정도 인성이 목을 새겨주고 있다. 이 정도인데 감목의 세계라 하더라도 지지 뿌리가 없으면 저 감목은 약한 겁니다. 그리고 수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많으면 한습하죠. 화도 한 점도 없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임신 계유시도 제가 봤을 때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생신 의례시 정도. 이거는 자수가 아니고 해수잖아요. 해수는 감목이 뿌리를 둘 수 있다. 단지 화가 좀 없다. 좀 없는 게 아예 없죠. 원국에는. 이거는 뭐 어떻게 돼?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인시, 정묘시 뭐 한번 조금 화는 없다 하더라도 을해시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으뜸은 뭐다? 그렇죠. 병인시 이제 날짜도 일요일이고 그다음에 시도 인시면 뭐 3시 반에서 5시 반 정도. 아니죠. 3시 반, 맞죠. 3시 반에서 5시 반, 5시 반에서 7시 반은 묘시 이렇게 되니까, 뭐, 이거 제왕절개는 안 되겠고, 다 자연분만 해서 이때 나오면 당연히 저는 병인시에 태어나길 바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전에 저한테 이제 뭐 물어보거나 뭐 카페에서 질문을 해서 어느 시가 좋을까 이러면 이제 답을 드리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한데, 이제 강의를 듣고 애를 낳고 나서, 아기를 낳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생시가 좋다라고 해서 만약에 병인시가 좋아요. 나중에 애를 낳고 나서 병인시에 딱 태어났어. 그러면 저한테 전화 안 합니다. 왜냐? 제가 잘 태어났으니까. 근데 막 이상한 생시에 딱 태어났어. 그러면 이제 뭐 경호시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고민하는데 경호시는 이제 그때 전화 옵니다. 아기가 이렇게 진술중 좌우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거는 솔직한 말로 낳고 나서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제 이 아이가 커가면서 어느 대운, 어느 해에 안 좋은 일이 있으니 이런 거는 이렇게 좀 비켜가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일간이 약하니까, 뭐 이렇게 그런 방법들이 잘 키울 때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얘기해 드릴 수는 있지만은 사주를 바꿀 수 있다. 뭐 개운해 줄 수 있다. 이런 것은 사기치는 것이다.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고요. 어디 가서 이름 바꾸면 좋아진다. 개운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돈 받으면서 하시는 분들은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비싼 돈 줘가면서 뭘 할 필요 없다? 태결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냥 이름 지으면 되고, 뭐 하면 되는 건데, 그죠? 사주왕국은 정해진 거는,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이지.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